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경찰 출신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혐의 종결 처분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나 사건을 가져왔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성범죄 유형 중에 특히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 이 사건은 건전 마사지 업소였는데 손님이 안마사 여성 종업원을 촬영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고, 처음 112 신고 접수부터 휴대폰 압수 그리고 최종 무혐의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경찰 시각에서 어떻게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떤 지점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지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건전 마사지 업소인데 누군가 손님이 안마사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세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성범죄인지, 그리고 현행범 사안인지, 그리고 즉시 출동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아직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동을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 범죄가 된 건 아니잖아, 이거 신고 그냥 무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112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느냐? 일단 신고자와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술을 청취하게 되는데, 신고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게 되죠. 그리고 먼저 피해 내용을 들은 뒤에 가해자에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안마를 받는 도중에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뒤에서 안마사를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초동 조치이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별 뜻 없이 찍었습니다. 그냥 지우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경찰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기록으로 남았을 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성적 목적이 있었구나, 성적 의도로 찍었구나 라는 추정의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는 이제 증거물이 됩니다. 이때 경찰은 어떻게 이 휴대전화를 확보할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임의 제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의 제출도 압수의 방법인데,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가 동의를 하면 이 핸드폰을 압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 그러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방법도 있고, 긴급 압수, 이 현장을 현행범으로 봐서 긴급 압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것은 유무죄를 지금 당장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체감이 달라집니다. 핸드폰이 압수가 됐다는 것은 포렌식이 진행된다는 뜻이죠. 문제된 사진, 그 한 장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진들이 증거 자료로, 수사 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렌식에서는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사진을 촬영했던 사진, 그리고 그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사진이 있다면 어떤 사진들을 찍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인 저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진인지, 그 사람의 노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촬영 각도가 어떤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드러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봤을 때 이 사진은 가해자가 안마사를 뒤에서 촬영한 뒷모습일 뿐이었고 성적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수사 단계에서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이 사건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항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변호인이 하는 것이죠. 이게 변호인의 역할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안마사인 여성 종업원을 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신체의 특수 부위,
그러니까 뭐 속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서 찍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찍었다거나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 등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뒷모습만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무혐의로 종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운이 좋아서 무혐의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수사관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수사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혐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경찰은 어떤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은 어떻게 이 사항에서 대응을 하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보신 내용과 같이 실제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게 되면 증거 기록이라든지 문서화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님을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바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연루가 되시면 최소한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만이라도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